안녕하세요. 손난경입니다. 화분에 심은 이 작은 씨앗이 새싹을 틔어 예쁜 꽃과 열매를 맺겠죠? 그런데 이 작은 씨앗이 특별한 용도로 쓰일 때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민간요법인 씨앗 건강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씨앗 건강요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나왔습니다. 교수님은 씨앗 건강법이란 독특한 이론을 갖고 계신데 우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소개해 주시죠. 예, 씨앗 건강법 하면은 저는 씨앗 건강법보다 기 건강법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를 상당히 중시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의 형상을 흙으로 빚어 만든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다면 사람은 흙덩이에 불과하죠. 그래서 기에 의해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온전히 받은 기를 하늘에서 하지 말라는 생활을 했습니다. 먹지 말라는 거 먹고 가지 말라는 데 가고 하지 말라는 거 해서 그 기가 상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병이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면 씨앗 건강요법이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한번 보여드리죠. 이것은 학생들이 많이 모여있는 학원인데요. 지금 강의실에 학생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교수님의 그 건강법이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교실에서도 기가 뺏기는 장소가 있습니다. 예, 수맥이 흐르는 곳에서 우리가 생활하면은 기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 강의실에서 수맥이 있는 곳에서 공부하게 되면은 괜히 피곤해지고 졸리고 집중이 안 되니까 남은 잘하는데 자기는 잘 못하게 됩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수맥 위에서 잠을 자게 되면은 고혈압, 암, 당뇨병 같은 성인병의 원인이 되고 집에 담에 금이 가거나 바닥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정밀한 전자제품은 작동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우선 공부가 잘 안 되는 장소, 기가 빠지는 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집에서 세탁소 옷걸이가 있습니다. 그냥 세탁소에서 옷걸이로 주는 거 있죠? 이걸 풀어서 쭉 피시면 됩니다. 그렇게 피시면은 다 피지 마시고 한쪽 부분을 기역자로 남겨 놓으십시오. 기역자로 남겨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어디를 잡느냐 하면 거기서 약 3cm 밑에를 이렇게 주먹으로 살짝 잡습니다. 주먹으로 아주 약하게 살짝 잡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살짝 잡고 그냥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이것이 이렇게 다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해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것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한쪽 지역을 가리키고 있죠. 자, 이걸로 해보세요. 저는 제가 가지고 다니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 서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가서 이쪽 오른손 섬의 연장선과 이 선의 연장선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지금 여기 집중 모인 데 있죠? 여기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 교차한 지점에 제가 가서 서면은 이게 제 몸으로 이렇게 착 달라붙습니다. 이 착 달라붙는 곳은 집중이 안 되고 맥이 빠지고 기가 떨어져서 공부가 안 되는 곳이고 공부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몸에 병까지 걸릴 가능성이 아주 높은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옷걸이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 이 기가 나쁜 데를 알아서 피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영어에 오자 아시죠? 이게 오.
반지를 링이라고 합니다. 영어의 오자와 링자를 만드십니다. 이렇게 하고 힘을 있는 대로 꽉 주시고, 누가 반대편에 서서 위를 벌리면 쉽게 벌어지겠죠. 밑에를 하면 잘 안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일정한 위치를 잡고서 힘을 줘서 벌려보시는 겁니다. 앞에서 정중하게 벌려보시면은 수맥 자리에서는 힘이 완전히 빠지고, 수맥이 없는 자리에서는 힘이 아주 세집니다. 지금 여기서 어디 힘이 비슷한 여자분들 두 분이 나와서 한번 해보시죠. 자, 두 분 한번 나와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선 이쪽 방향을 보고 여기서 쓰셔서 먼저 이렇게 이쪽을 실험하겠습니다. 꽉 잡으세요. 그러시고 여기를 벌려보세요. 이쪽은 수맥이 없는 곳이니까 아주 힘이 셉니다. 예, 지금 못 벌리죠.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바꾸세요. 위치를 바꾸시면 지금 이분이 서 있는 곳이 아까 전부 다 옷걸이가 집중했던 곳, 수맥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잡으십시오. 그러면 아주 쉽게 벌어집니다. 꽉 벌려보세요. 예, 아주 쉽게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한번 두 분이 바꿔서 해보세요. 여기서 먼저 이렇게 힘을 주시고 벌려보세요. 그러면 잘 안 벌어질 겁니다. 예, 잘 안 벌어지죠? 근데 이쪽으로 와서 서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벌려보세요. 예, 너무 쉽게 벌어졌습니다. 힘 차이를 많이 느끼셨죠? 어떤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쪽에 있을 때는요, 억지로 해가지고요, 억지로 해서 강제적으로는 하는데, 이쪽에 계실 때는 그렇게 힘 많이 안 줘도 스스로 이렇게 딱 열어지는 것 같아요. 예, 이 학생하고 제가 짠 거 아니겠죠? 이게 지금 처음 만나서 처음 해봤는데 두 분이 똑같이 힘의 차이를 느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기가 빠진다, 맥이 빠진다고 그러면은 병이 걸린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수맥이 있는 곳에서 공부하거나 생활하면, 특히 잠을 자면 건강에 이상이 올 수 있다. 면역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수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외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뭐 어디를 앉아야 된다든가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수맥 말고 우리가 상당히 주의할 것이 방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남쪽이 어디입니까? 예, 남쪽이 저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남쪽을 바라보고 앉으면 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북쪽을 바라보면 기가 빠져요. 그것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면 자기가 보통 기를 받는 것이 100이라고 하면은 남쪽을 바라보면 120 정도의 힘이 생기고 북쪽을 바라보면 80 정도로 힘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남쪽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앉을 적에는 남쪽을 바라보고 앉는 것이고, 누워서 주무실 때는 머리가 남쪽을 향해서 있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것도 우선 실험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꾸 계속해서 미안한데 일어나 보실래요? 먼저 힘이 없는 곳을 해야지 됩니다. 이렇게 북쪽이 힘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북향을 하고서 손을 줘보세요. 오른손으로 있는 대로 힘을 주십시오. 네, 이렇게 쉽게 벌어졌죠. 근데 이렇게 뺑 돌아서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고요. 자, 이번에는 남쪽을 향했습니다. 꽉 쥐세요. 자, 갑자기 장사가 됐죠?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분이 남과 북의 힘의 차이를 다시 얘기해 보세요. 어느 정도예요? 내가 아까 120%와 80%라고 그랬는데 본인 느끼기는 그보다 덜한 것 같아요? 더한 것 같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네. 여기 했을 때 힘이 좀 더 세진 것 같아요. 네, 훨씬 세진다는 거. 집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링을 해서 남과 북을 세워놓고 하면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다 집에서 아주 쉽죠? 이렇게 하고 벌려보면은 그 힘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색깔은 어떻습니까? 색깔도 그렇습니까? 예, 사람은 지금 우리 역시 할머니들이 하시던 말씀 중에 누구는 결혼을 했더니 병이 났다 그랬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장소가 바뀔 수 있죠. 방향을 항상 남쪽을 바라보고 남쪽으로 머리 두고 자던 사람이 그쪽 집은 북쪽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면 예물을 받죠. 예물 받는 건 주로 반지, 시계, 목걸이입니다.
그 반지, 시계, 목걸이의 색깔이 주로 노란색과 흰색인데 어떤 사람은 노란색이 맞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흰색이 맞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이 맞는 사람은 기가 노란색을 차야 올라가고 흰색을 차면 떨어집니다. 그것도 지금 이걸로 실험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 손 이렇게 주시겠습니까? 앉으신 상태에서 주세요. 이 선생님은 이렇게 해서 이게 돌아가면 몸에 해로운 겁니다. 요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련을 해야지 됩니다. 이 선생님은 노란색이 안 맞습니다. 노란색을 하면 막 뱅글뱅글 돌아가죠. 그런데 흰색을 하면은 이게 돌아가는 게 딱 멈춥니다. 누구나 이거 돌릴 수는 있죠. 그런데 돌아가던 것이 서지는 않는데 기에 의해서 맞으면 그대로 섭니다. 이상하죠. 바로 이 힘을 이용하는 건데 지금 이분한테 이 흰 걸 했으면 다시 해보겠습니다. 꽉 잡으세요. 이거 안 벌어집니다. 이렇게 아주 힘이 좋습니다. 제가 못 벌려요. 제가 상당히 등치가 좋은데 힘드는데 노란 반지를 꼈다. 결혼해서 노란 반지만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거 허당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아주 엄청난 차이죠. 여러분들이 손에다가 노란 반지와 흰 반지를 얹어놓고 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귀걸이, 목걸이, 손가락마다 반지를 끼고 다니는데 그것이 몸에 안 맞는 거라면 엄청나게 여러분들한테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에 올려놓고 오링을 해보시고 몸에 맞는 걸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훨씬 좋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개인에 따라 그 맞는 색깔이 있고 또 맞지 않는 색깔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체질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제가 체질을 구분하는 방법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씨앗과 이 한약재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분을 상대로 씨앗과 한약재로 체질을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우선 관상으로 보면은 얌전하게 생기셨죠? 얌전하고 예쁜 형의 얼굴이 소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민에 맞는 그 인삼을 갖다 손에 올려놓고 이렇게 돌아가다가 인삼을 올려놓으면은 딱 멋습니다. 그럼 이분은 인삼이 맞는 소민이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관상과 성격을 참고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대 체질인 식품인 몸에 해로운 영지버섯을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막 돌아갑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본인들이 집에서 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하면은 영지버섯을 올려놓고 손을 주실래요? 꽉 잡으세요. 이렇게 쉽게 벌어집니다. 아주 쉽게 벌어지면 이분은 이게 안 맞는 체질이죠. 그 다음에 인삼을 올려놓고 다시 해보세요. 이게 안 벌어집니다. 예, 지금 힘이 엄청나게 좋아지죠. 이렇게 4가지 식품을 올려놔가지고 체질을 분류하는 방법으로는 영지버섯이 맞으면 소양이십니다. 영지버섯이 힘이 가장 좋아지면 소양. 인삼이 힘이 가장 지어지는 분은 소음. 그 다음에 웅담이나 녹용. 이것에 힘이 가장 많이 주어지는 분은 태음. 모가, 오가피, 한약재 이름입니다. 예, 그런 한약재에서 힘이 가장 많이 주어지는 분은 태양인입니다. 여기 지금 씨앗들이 쭉 있는데 이 씨앗 가지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이씨가 힘이 가장 많이 주어지면 소양, 양배추씨가 힘이 가장 많이 주어지면 소음, 무씨가 힘이 가장 많이 주어지면 태음, 배추씨가 힘이 가장 많이 주어지면 태양입니다. 일반인들은 이 추로 실험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오링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했고 사상체질에 대한 얘기만 하려고 하더라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대략적인 것으로 실험을 한번 해보시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본인의 체질을 정확하게 아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은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씨앗 건강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김용돈 교수님의 씨앗 건강법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은 건강백세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건강백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김형동 교수님을 모시고 씨앗 건강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KT 공개홀에는 씨앗 건강법을 직접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는데요. 지난 시간에 교수님이 그 장소와 방향 그리고 자신에 맞는 색깔을 통해서 기를 키워서 자연 면역 증강법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외에 또 다른 자연 면역 증강법이 있다면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아까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박수를 쳐주셨는데 우리 그 조상들이 건강에 대한 슬기가 있습니다. 그 할머님들이 손자 손녀 앉혀놓고 짝짝꿍 했죠. 이 짝짝꿍이 온몸에 기를 푸는 방법입니다. 박수를 치면 칠수록 기가 잘 순환돼서 아주 건강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할머니들이 요거 했죠. 잼잼. 한번 해보세요, 같이. 잼잼. 아주 기분이 좋아집니다. 온몸에 기를 풀어주는 것이고 좀 더 강하게 주기 위해서는 요게 곤지곤지입니다. 요것도 온몸의 경혈을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드시면은 몸이 굳어질 수가 있습니다. 동맥경화, 중풍이 올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내 동맥, 강한 이쪽을 풀어주시면 되죠. 뭐가 있습니까? 도리도리. 같이 해보세요. 도리도리. 이런 것이 건강 정진에 아주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발육을 도와주고 노인들은 건강을 정진하고 병을 예방하는 그런 좋은 방법입니다. 예, 박수 많이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하셨던 대로 생활해 보신 분들은 아마 상당히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똑바로 앉으셔서 남쪽을 바라보고 몸에 맞는 반지를 끼고 생활하시면 그만큼 건강해지십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미처 말씀 못 드렸던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우리의 기를 움직이는 건 마음이 중심입니다. 우리가 우울한 마음을 갖게 되면 기도 우울하게 가라앉고 우리가 아주 행복해하면 기순환이 잘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만병의 원인은 마음에 있다고 합니다. 현대의학에서도 병의 80%는 마음에서 생긴다. 요새 마음에 많은 자극을 주는 것을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스트레스에 의해서 병이 생긴다. 스트레스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남을 이해하고 돕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음식입니다. 아무거나 먹어서는 우리 신체 사이클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설사가 생길 수도 있고 다른 질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장 쉽게는 썩은 거 먹으면 안 되고 독이 있는 거 먹으면 안 되겠죠. 이거는 누구에게나 통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호랑이는 고기를 먹어야 되고 소는 풀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는 체질이 있습니다. 그 체질에 맞는 생활을 하셔야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그 씨앗 건강법일 텐데요. 그 씨앗 건강법에 대해서 지난번에 아주 조금 맛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좀 더 정확하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씨앗 건강법이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이제 일반 생활을 통해서 기를 정진시켜서 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찾는 방법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낫지 않는 분들한테 그 해당 혈, 그 한의학에서 혈이라고 합니다. 혈에 씨앗을 붙이는 방법이 있고 무릎이나 어깨, 허리가 아플 때는 직접 그 자리에 씨앗을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씨앗이 왜 효과가 있느냐 하면은 씨앗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아주 작은 씨앗을 바위에다 놔도 큰 소나무로 자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그 척박한 그 모래에서도 가끔씩 그 풀들이 자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씨앗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은 무궁무진합니다. 그 생명력의 핵심, 생명 에너지가 가장 응축되어 있는 그 씨앗을 우리 몸에 붙임으로써 그 기를 우리가 흡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좋은 기를 흡수하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씨앗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모든 걸 흡수합니다. 그 땅 속에 있는 자양분을 흡수하고
땅 속에 있는 기를 흡수함으로써 씨가 발화되고 자라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씨가 우리 몸에 붙여놓으면 좋은 기를 우리 몸에 주는 대신에 우리 몸에 있는 병기, 나쁜 기를 씨가 뺏어갑니다. 우리가 저 숲속에 갔을 때 숲속에 그 나무가 주는 건 우리가 공기 아닙니까? 그 다시 우리가 내뿜는 그 나쁜 내쉬는 숨은 나무가 필요로 하는 거죠. 서로 식물과 씨앗이 필요로 하는 게 다릅니다. 서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상호 보완, 교환 작용에 의해서 병 치료가 되고 기를 도와준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요. 저희가 씨앗 건강법을 한번 직접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러면 씨앗 건강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체질 판단이고, 네. 예, 그다음에 체질 판단을 한 다음에 씨앗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아름다운 부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아, 저요? 예, 네. 예.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 늘 가지고 다니는 게 이 추가 있습니다. 이 추는 여자 목걸이면 다 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쓰던 반지점, 바늘점 하던 그거나 똑같습니다. 네. 무게가 있는 것이 있고 줄이 있으면 됩니다. 길을 받으면 이렇게 바르르 떨립니다. 이렇게 아주 약한 진동, 바이브레이션이 일어나죠. 그것이 길을 받는 현상인데 손 하나만 이렇게 주시면요. 이렇게 했을 때 체질 검사는 이렇게 제가 간상으로 대충 알 수가 있고 아마 이런 성격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소민한테 맞는 것이 요 인삼입니다. 인삼을 요 손 위에다가 올려놓고 보면 돌아가던 게 이렇게 딱 멈춥니다. 돌리는 게 아니냐고 합니다. 돌릴 수 있죠. 네. 얼마든지 돌릴 수 있는데 세울 수는 없습니다. 시간하고 중력이 있어야 서는데 기가 맞으면 생체 사이클이 맞으면 그대로 씁니다. 정말 그래서 신기하네요. 예, 네. 이게 맞는 체질. 저한테 이제 인삼이 예, 그리고 맞다는 이제 말씀이시죠? 반대로 체질이 안 맞는 것이 영지버섯이 있습니다. 이 영지버섯을 올려놓으면은 안 맞으니까 싫다고 막 돌아갑니다. 참 재밌죠? 이게 막 돌아가니까 이건 내 체질이 아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집에서 손에다 얹어놓고서 지난번에 이렇게 오링 해보셨죠? 예. 이렇게 오링으로 벌려보면 됩니다. 그래서 인삼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올려놓고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잡아보세요. 영지는 안 맞으니까 어떻게 돼야 되나요? 쉽게 벌어지겠죠? 힘이 하나도 안 되고 벌어집니다. 이렇게 아주 쉬워요. 그런데 인삼을 올려놓으면은 꽉 잡아보세요. 훨씬 세죠? 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이렇게 한약재를 올려놓고 검사를 하시면은 가족들의 체질을 대충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인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태양인에게 맞는 것은 모가 있죠. 모가 말린 거 아니면 모가 생 거도 좋습니다. 지어서 하시면 되고 씨로는 포도씨 올려놓으시면 힘이 좋아집니다. 소양인에게는 영지버섯 아시죠? 영지버섯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씨로는 오이씨나 제주도에서 많이 피는 유채씨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태음인에게는 요게 웅담입니다. 웅담이나 요 녹용 요것이 제일 잘 맞습니다. 태음인에게는 요걸로 해보시고 그 다음에 무씨 아니면 실제로 무 그것을 해보시면은 아주 힘이 좋아지면 그분은 태음인입니다. 그 다음에 소음인에게는 그 양배추씨나 아까 보여드렸던 인삼 그걸로 해서 그 중에 어느 것이 센지 파악하시면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체질 감별법을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기가 필요하다든가 수련이 필요한 건 네, 아닌지요? 요거는 누구나 기나 수련을 통해서 되고 요거는 손가락에 힘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됩니다. 예.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수저를 들 힘이 있으면 힘을 비교해서 알 수 있죠. 보통 오링할 때 그냥 막 잡아당기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대방의 기를 못 느끼죠. 그래서 또 야 하고 벌려도 못 느낍니다. 천천히 벌리면서 힘의 차이를 비교하셔야 정확한 오링 테스트가 되는 겁니다. 네. 저 환자분이 몇 분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방청객 여러분 중에 몸이 불편하셔서 그 씨앗 건강법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네, 손을 들어주시죠. 네, 우선 저기 저- 할머님 한 분 계시는데요. 무릎 치료부터 무릎 아프신 분부터 먼저 나오시죠. 예, 네. 할머니 나오세요. 나오시겠습니까? 예. 한 분만 우선 나오시고요. 네. 예, 일로 일로 앉으세요.
자, 이 씨앗은 어디까지나 그 민간요법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시기 전에 집에서 한번 해보시는 차원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치료이기 때문에 그 붙여서 도움이 있는 분도 있고 효과가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먼저 체질 검사를 하겠습니다. 이 어른을 이렇게 뵐 때는 그 이렇게 입술이 얇으셔가지고 소양인 비슷해 보이시는데 우선 소양인하고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영지버섯을 올려놨는데 영지버섯을 올렸더니 이게 돌아가는 게 더 큽니다. 그러면 소양인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인삼을 놨더니 섰죠. 그러면 인삼을 놔서 섰기 때문에 그 소음인이십니다. 소음인에게 맞는 씨앗은 그 양배추 씨앗이 됩니다. 요 양배추 씨앗을 붙이면 되는데 붙이는 자리가 어디냐면 요 기를 보십시오. 요 기에 무릎 자리가 어디냐 하면요. 요렇게 기가 요 Y자 형태로 돼 있는 예. 요 부분, 지금 제가 빨간 걸 붙인 자리, 예. 여기가 무릎 치료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를 손톱으로 꼭꼭 눌러보면 아주 아픈 자리가 있어요. 거기다 씨앗을 반창고에다 붙이시면 됩니다. 아주 쉬워요. 그래서 이분을 지금 어디냐 하면은 이쪽에 아픈 쪽 발이 어디십니까? 예. 이쪽 무릎이 아프시니까 예. 아픈 쪽 귀.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잠깐 놔두세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요 부분에 여기를 이렇게 눌러보면 아주 아픈 데가 있습니다. 여기 아프죠? 아프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조금 아파요. 예, 여기 조금 아프다고. 예, 예. 지금 아주 이렇게 아파하는 지점에다가 그 자리에다가 씨앗을 붙여면 됩니다. 요렇게요. 그래서 이것을 떨어지지 않게 꼭꼭 눌러주시면 이게 다 된 겁니다. 예. 다 된 건데 이렇게 해서 누른 다음에 아프냐고 물어보면 아프죠? 아파요. 이렇게 깜짝 놀라면 정확한 혈에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숨을 크게 한 번 쉬세요. 예, 한번 이제 걸어보시면요. 예, 걸어보세요. 그러면 무릎이 시원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치료는 기치료이기 때문에 효과가 예, 한번 걸어보셔야 알죠. 예, 그러면 아까 이렇게 불편하던 게 편안하게 걸으실 겁니다. 지금 어떠세요? 좋아요. 많이 좋아하셨어요? 예. 기분이 아니 훨씬 편해지십니다. 그래서 알겠습니까? 예, 예. 그 여러분들이 무릎이 아프실 때는 요 점에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눌러서 해보고 씨앗을 붙인 거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위험 부담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누구나 집에서 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만 붙이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자리가 아주 아픈 데가 많으면 한 두 군데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치료는 욕심을 내시면 안 되고 한 군데씩 조금씩 치료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다른 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어깨 아프신 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서 어깨 아프신 분은 잠깐만요. 이번엔 듬직하신 남자분이 분이 나오셨네요. 나오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저도 이쪽 어깨가 군대 때부터 좀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안주하는 이게 아팠다 안 아팠다 그러면서 이쪽 다리가 아프고 좀 그랬어요. 예, 예. 그러면 아팠다 안 아팠다 하셨으면은 지금 했을 때 금방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데 느낄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그 제가 지금 그 부위만 알려드리고 네, 네. 그 다음에 본인이 체질이 뭐라고 느끼신 적이 있었습니까?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가 태음인이 혹시 아닌가. 아, 예. 이렇게 그러면 그냥 태음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태음인은 요 녹용을 올려놓으면 되죠. 예, 지금 이분이 알고 있었던 거는 태음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라고 돌아가죠. 생각해요. 그러네요. 예, 아니라고 막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태음이 아니시고, 예, 다음에 그 같은 음인하고 양인만 안 틀리면 됩니다. 그 태음하고 소음은 이웃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음을 올려보겠어요. 소음은 아까 인삼했었는데 인삼 아니고 단기로 해보겠습니다. 단 성분인데 이것도 소민에게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그래서 예, 딱 섰죠. 그래서 본인이 태음으로 알고 있었는데 태음이 아니고 예, 소음이십니다. 한 번도 검사를 해본 적은 없어요. 예, 예. 그냥 느낌으로 소음이시고요. 제가. 네. 그 다음에 얘도 정확하게 아신 겁니다. 그래서 소음인에게 맞는 씨앗은 역시 양배추 씨앗이죠. 그래서 지금 아프신 부위가 어디십니까?
어깨. 어깨 어디쯤인지 한번 만져주십시오. 글쎄 여기 쪽이 언제나 예, 저려요 팔이.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조금 부위가 팔 전체로까지 가기 때문에 좀 넓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해주면 되느냐면 예, 요 점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요까지. 그래서 예, 요 부분이 그 치료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붙일 게 아니라 꼭꼭 눌러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분을 여기를 요 해당 부위를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 여기입니다. 지금 눈썹을 많이 찌푸리시죠? 여기. 그러니까 요분은 요렇게 해서 붙여주면은 그 팔 아픈 것이 신기하게 낫습니다. 이렇게 팔, 다리가 아플 때는 그 해당 혈 전체를 차지하게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위에 따라 예, 많이 붙이고 적게 이렇게 해서 붙이고. 지금 이분은 이쪽 부분이었습니다. 여기를 붙이고 맞았나 안 맞나를 하기 위해서는 눌러봐야 됩니다. 예, 이렇게 아파해야만 정확하게 붙인 겁니다. 그래서 예, 안 아프면은 붙인 게 아닙니다. 고기 아파요. 예, 이렇게 붙여서 별로 흉하지도 않죠. 이렇게 해놓고서 숨을 크게 한번 쉬시고, 자, 그 다음에 복원체조 한번 하세요. 이렇게 팔을 돌려보세요. 옆으로, 우로. 예, 상당히 편해지셨을 겁니다. 예, 편안하네요. 예, 아주 시원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다릅니까? 부드러워요. 예, 이쪽 하기 한결 부드러우네요. 이상하네. 예, 그 아주 이거 도깨비한테 홀린 게 아니냐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도깨비가 아니고 씨앗이 홀린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씨앗이 기가. 이걸 얼마나 붙이고 있어야 돼요, 선생님? 예, 그 씨앗은 보통 닷새 동안이면 몸 안에 나쁜 기를 씨앗이 다 뽑아내고서 씨앗이 할 일을 다 마칩니다. 그래서 닷새 정도 붙인다면 씨앗을 갈아 붙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교수님 많은 환자분들을 또 치료해 오셨는데 그동안 느끼신 점은 무엇이고 또 마지막으로 이 씨앗 건강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치료하는 것이 이제 씨앗 건강법에서 치료하는 걸로 알고 계신데 사실은 씨앗 건강법보다는 기증인법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기를 북돋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마음, 바른 장소, 바른 방향, 예, 바른 자세, 몸에 맞는 음식, 예, 몸에 맞는 색깔, 자기 체질에 맞는 행동, 이걸 해서 기를 정진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혹시 몸이 불편이 있는 분들, 예, 그런 분들한테는 체질에 맞는 씨앗을 붙이면 되는 거죠. 체질에 맞는 씨앗을 붙이는 것은 마지막 방법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생활 자세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씨앗을 붙일 때는 그 씨앗이 기를 많이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씨앗을 붙이지 않고 한 번에 한 가지 병을 고치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예,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씨앗 치료 때문에 병원에 갈 기회를 놓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중하지 않은 것을 집에서 할 수 있는 민간요법으로는 적용시켜야지 중병을 씨앗으로 고치겠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집에서 할 수 있는 손쉬운 거, 그것을 민간요법 차원에서 이용하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산간벽지에 있다거나 병원과 거리가 먼 데 사람들 아주 응급용으로 한 번씩 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작은 씨앗으로 통증이 쉽게 사라진다니 정말 신기하죠? 이 씨앗 건강법은 씨앗을 붙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평소에 바른 마음과 바른 몸가짐이 가장 강조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생활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럼 전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